로마가 제국이 된 뒤 3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쟁터에서 야만족의 손에 죽은 황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251년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황제는 병사들과 함께 늪속으로 가라앉았고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아들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을 때 그 아버지는 무엇이라 외쳤을까요? 병사 하나의 죽음은 나라의 큰일이 아니다. 오늘은 그렇게 싸우다 쓰러진 황제 데키우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 그 흐름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트족과 맞서 싸운 황제 데키우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굴욕과 혼란의 세월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고트족이 차지한 이 땅은 놀랄 만큼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배가 다닐 만한 강이 곳곳을 가로질렀고 우람한 참나무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냥감과 물고기가 넘쳤고 오래된 나무의 빈 구멍마다 꿀벌이 집을 지었습니다. 손은 살찌고 땅은 어떤 곡식이든 받아주었습니다. 기번은 이 풍요를 두고 자연이 베푼 선물이 사람의 부지런함을 부르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고트족은 그 모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밭을 가는 대신 게으름과 가난, 그리고 약탈의 삶을 고집했습니다. 이들의 눈길은 남쪽 로마의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도나우강 건너 다키아 속주의 들판에는 부지런한 농부들이 심어놓은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푸스 황제 시절, 고트족은 처음으로 그 강을 건넜습니다. 막아서는 로마군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군기가 풀린 병사들은 초소를 버렸고 벌을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아예 적의 깃발 아래로 넘어간 자도 많았습니다. 야만족 무리는 마르키아노폴리스라는 큰 도시 앞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가 누이를 기려 세운 도시였습니다. 주민들은 큰 돈을 내고서야 목숨과 재산을 지켰습니다. 고트족은 첫 성공에 만족하기는커녕 오히려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서운 소식이 로마의 새 황제 데키우스에게 날아들었습니다. 고트족의 왕 크니바가 약 7만의 대군을 이끌고 다시 도나우강을 건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데키우스는 몸소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니코폴리스 성 앞에서 로마군이 다가가자 고트족은 포위를 풀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먹잇감, 트라키아의 큰 도시 필리포폴리스를 노리고 방향을 튼 것뿐이었습니다. 데키우스는 험한 산길을 강행군하며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군의 계산이 완전히 어긋납니다. 멀리 달아난 줄 알았던 크니바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추격군을 덮친 것입니다. 로마군 진영은 기습에 무너져 약탈당했습니다. 기번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 황제가 무장도 변변치 않은 야만족 앞에서 허둥지둥 달아난 일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구원병이 끊긴 필리포폴리스는 오랜 저항 끝에 함락됐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으로는 이 큰 도시에서 약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키우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적이 기나긴 포위전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흩어진 병사를 다시 모으고 무너진 군기를 바로 세웠습니다. 적을 도우러 오던 다른 부족의 무리를 길목에서 끊어냈고 산길의 고갯목마다 믿을 만한 장수를 세웠습니다. 도나우강의 요새도 다시 손보았습니다. 이제 고트족이 돌아갈 길은 막혔습니다. 데키우스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승리로 로마의 영광을 되찾을 기회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데키우스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황제는 싸움터의 막사 안에서 더 깊은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왜 이렇게 기울어 가는가?
데키우스가 내린 답은 옛 미덕과 법의 권위를 되살리지 않으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오래전에 사라진 감찰관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감찰관은 시민의 풍속을 바로잡던 로마의 옛 관직입니다. 원로원은 만장일치로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훗날 황제가 되는 발레리아누스였습니다. 데키우스는 발레리아누스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발레리아누스여, 원로원과 로마의 뜻이 그대에게 모였소. 인류의 감찰관직을 받아 우리의 풍속을 심판해 주시오. 하지만 발레리아누스는 그 무거운 자리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시기와 의심만 불러올 자리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쟁이 급해지면서 이 계획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기번은 이 일을 두고 냉정한 한 줄을 남겼습니다. 감찰관은 나라의 도덕을 지킬 수는 있어도 한번 무너진 도덕을 되살릴 수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트족을 이기는 일이 세상의 악덕을 뿌리 뽑는 일보다 쉬웠다. 그런데 그 쉬운 일에서조차 데키우스는 군대와 목숨을 모두 잃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서기 251년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고트족은 이제 사방으로 포위된 처지였습니다. 정의 병력은 필리포폴리스의 긴 포위전에서 녹아 없어졌고 황폐해진 땅에는 먹을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고트족은 약탈품과 포로를 전부 내놓을 테니 무사히 돌아가게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데키우스는 거절했습니다. 침략자들을 본때 있게 응징해서 북방의 모든 민족에게 두려움을 새겨놓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기가의 높은 야만족은 노예가 되느니 죽음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결전의 무대는 모이시아의 작은 고을 포룸 테레브론이었습니다. 고트군은 세 줄로 진을 쳤고 셋째 줄 앞에는 깊은 늪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비극이 닥쳤습니다. 황제의 아들이 화살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와 나란히 제위에 오른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지켜보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데키우스는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동요하는 병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병사 하나의 죽음은 공화국의 큰일이 아니다. 싸움은 처절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과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힌 자들의 충돌이었습니다. 고트족의 첫째 줄이 무너졌습니다. 둘째 줄도 뒤를 이어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늪 뒤에 버티고 선 셋째 줄뿐이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둔 로마군은 그만 그 늪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전세가 뒤집혔고 모든 것이 로마군에게 불리해졌다. 바닥의 진창은 깊어 서 있는 자를 삼켰고 나아가는 자의 발밑에서 미끄러졌다. 갑옷은 무겁고 물은 깊어 무거운 창을 휘두를 수조차 없었다. 반면 야만족은 늪지 싸움에 익숙했고 키가 크고 창이 길어 멀리서도 적을 찌를 수 있었다. 로마군은 그 늪에서 헛되이 몸부림치다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데키우스의 시신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늪이 황제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데키우스의 나이 50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부지런하고 평화로울 때는 너그러운 군주였다고 기번은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옛 로마의 가장 빛나는 미덕에 견줄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를 기다리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굴욕이었습니다. 새로 제국을 떠맡은 사람은 갈루스였습니다. 데키우스의 남은 아들 호스틸리아누스가 황제 칭호를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후견인 갈루스의 손에 있었습니다. 갈루스가 맨 처음 한 일은 승리한 고트족을 돈으로 달래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막대한 전리품과 신분 높은 포로들을 고스란히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많은 금을 바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다시는 국경을 넘지 말아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조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들이 로마의 보호를 구하며 상하 의자 하나, 자줏빛 옷 한 벌 같은 소박한 선물에도 기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가 이제 야만족에게 해마다 금을 바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갈루스는 온 백성의 경멸을 받는 황제가 됐습니다. 어린 호스틸리아누스가 전염병이 도는 와중에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그 죽음마저 갈루스의 짓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게다가 굴욕은 평화조차 사주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부유함과 허약함이라는 위험한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선 약속에 매이지 않은 새로운 야만족 무리가 국경을 넘어 로마의 성문 앞까지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이때 판노니아와 모이시아의 총독 아이밀리아누스가 일어섰습니다. 흩어진 병력을 모아 적을 기습해 무찌르고 도나우강 너머까지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조공으로 바치려고 모아둔 금을 병사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아이밀리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향락에 빠져 지내던 갈루스는 스폴레토 벌판까지 나와 반란군과 마주 섰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초라한 자기 황제와 빛나는 경쟁자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갈루스는 아들 볼루시아누스와 함께 부하들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한 아이밀리아누스는 영광을 누렸을까요? 새 황제의 자리는 넉 달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갈루스의 부름을 받고 갈리아와 게르마니아의 군단을 이끌고 오던 발레리아누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군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한 발레리아누스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강한 군대 앞에서 아이밀리아누스의 병사들은 이번에도 자기 황제를 죽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60살 무렵에 발레리아누스가 제위에 올랐습니다. 병사들의 변덕이 아니라 로마 세계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은 그 시대의 보기 드문 즉위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인을 고를 수 있었다면 틀림없이 발레리아누스를 골랐을 것이라고 옛 기록은 전합니다. 하지만 늙은 황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함께 나라를 다스릴 동료로 숨겨진 악덕투성이 아들 갈리에누스를 앉힌 것입니다. 그 뒤로 15년 제국은 쉼없는 혼란과 재난의 세월로 빠져듭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데큐스는 칼로 이길 수 없는 적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갉아먹는 진짜 적은 국경 밖의 야만족이 아니라 안에서 무너져 내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법과 관직으로 도덕을 되살리려던 데키우스의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번의 말처럼 한번 무너진 풍속은 관청 하나 세운다고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건강이든 신용이든 가족 사이의 정기든 지키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지키는 일보다 100배는 힘이 듭니다. 그래도 데키우스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고도 자리를 지키다 늪 속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시신조차 남기지 못했지만 그 이름과 명예만은 1700년이 넘도록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다 지나간 뒤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던지는 질문인 듯합니다. 오늘은 야만족의 손에 쓰러진 첫 로마 황제 데키우스 그리고 굴욕의 조공과 잇따른 칼부림의 세월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인의 지지 속에 제위에 오른 발레리아누스가 페르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적국의 포로가 되고 많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